명제에 다음과 같은 명제에 참과 거짓을 구분해 보라는 얘기죠. 자, 명제라는 건 참인 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 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발레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있어서 발레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수는 여기까지만 읽어요. 자, 항상 끊어 읽어야 돼요. 문제는 끊어 읽자. 영어처럼 끊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소수, 2, 1과 자기 자신만.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갖고 있죠. 2, 3, 5, 7, 다음 11. 쭉쭉쭉쭉 나가겠죠. 소수는 홀수이다. 대부분이 홀수죠. 하지만 여기를 보면 2가 들어있죠. 그러므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발레를 찾아볼 수가 없죠. 사각형은 항상 네 각. 안에 내부의 각이 360도 맞죠. 따라서 참인 명제. 자,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은 0보다 작다.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거짓이죠. 자, 명제가 참이라는 건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x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어떤 것은 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거짓이 되기도 하죠. 명제에 참과 거짓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조건 x에 따라서 항상 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왔다 갔다 x의 무슨 값을 넣든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9의 양의 배수 뭐가 있나요? 짧게 끊어서 읽어야 돼요. 9, 18, 27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3의 양의 배수 3, 6, 9, 12, 18 이렇게 쭉쭉 되죠. 그러면 9의 모든 배수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돼 있어요? 3의 배수에 항상 포함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자, 명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참과 거짓이 항상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조건이 있대요. 조건은 항상 소문자죠. 그리고 조건 P라는 게 있는데 여기 땡땡 보이죠? 이 땡땡은 즉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라는 것은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나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P라는 것이 문제에서 설명하기로 P라는 애는 X는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거를 부정해야죠. 왜? 낫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0에서 요거는 부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X,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되고 등호가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부정을 해볼게요.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X라고 하는 애는 4가 있고요. 이걸 부정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여긴 등호가 있는데 여긴 등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수직선으로 풀어야 합니다. 수직선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다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문제에서 P라는 애는 0이 있고 4가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애죠.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애 친구잖아요. 근데 0은 그냥 등호가 없으니까 동그라미로 비워놓고 4는 등호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채워놔야죠. 이게 원래 조건 P죠. 하지만 이것을 조건 P를 부정해버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0보다는 작거나 같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채워버리고 작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게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4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채워져 있던 걸 부정하면 비워놓게 되고 4보다 큰 쪽으로 수직선이 2도 그려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까요? X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어떻게 되나요? 작아야죠. 그리고 등호가 섞여 있어야죠. 또는이죠. 그죠? 여기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또는 X라고 하는 것은 4보다는 큰 쪽으로 움직여야죠. 커야죠. 뭐보다? 4보다. 이러고서 가로를 닫으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하고 이어지는 문제예요. 자, 조건 P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ot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집합론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not P는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또는은 어떻게 해요? 합집합이 돼버리죠. Q는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바로 그냥 Q죠. 그렇죠? 자, 이럴 때 결국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P의 여집합 그리고 Q 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푸는 거 보세요. 자, 처음에 수직선을 그리죠. 그리고 P라는 것은 원래 여기쯤은 0으로 할까요? 0에서 4까지 요 사이에 있는 게 P였죠. 그죠? 그 다음에 Q라는 걸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Q는 2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가 1, 2, 3 정도 하면은 자, 2보다 원래 작아야죠. 여기가 집합 Q죠. 또는 6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5, 6 하면 6보다 커야죠. 이게 원래 P와 Q의 원래 집합이죠. 원래 주어진 조건입니다. 요것을 P의 여집합을 바꾸면 P의 여집합을 우리가 구해보면 우선 여기 잠깐 표시를 할게요. 여기는 비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채워져 있죠. 그 다음 Q도 여기 비어있네요. 그 다음 여기 Q도 비어있네요. 자,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P인 원래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채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원래 채워져 있으니까 비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따라서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자, X는 어떻게 되나요? 0보다 0이 있고요. 그거보다 작아지죠. 여기가 이렇게 작아지죠. 그리고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또는 서로 별개의 이벤트죠. 여기서 여기까지 x라고 하는 건 4가 있고요. 4보다 x가 커야죠. 이렇게 커야죠. 그리고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이게 바로 P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을 구했으니까 Q를 구해봐야겠죠. 자, Q라고 하는 건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이 전체, 이 부분을 의미해요. Q. 그리고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체에 이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하랬죠. 합집합이란 건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자, 합집합에 포함되면은 범위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우선 이쪽부터 볼게요. 합집합이면 P의 여집합도 포함돼야 되고 Q집합도 포함돼야 되죠. 따라서 범위는 이 전체의 범위는 바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만큼 전체의 범위를 다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쪽을 볼까요? 여기서는 Q도 포함해야 되고 P의 여집합도 포함되게 되죠. 그러면 전체 범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합집합이죠. 전체를 다 포함해야 되죠. 자, 따라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라고 하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여기를 읽어주면 되죠. 자, 구멍이 뻥 뚫려 있네요. X는 2라는 숫자가 있을 때 그것보다 작은 영역이죠. 그래서 작은 영역. 그리고 별개의 사건이죠. 또는 X라고 하는 건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죠? 그러면 4가 있고 4보다 큰 영역이죠. 4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래프를, 수직선을 그려보면서요, 합집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 2번에서 3번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이 문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어서 조건 P가 다음과 같고, Q가 다음과 같을 때, 요것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처음에 요거를 우리가 환원시켜야죠. 뭘로 환원시킬까요? 집합으로 환원시켜야죠. 그죠? 자, P 있어요. 그리고 교집합이죠. Q 있어요. 자, 집합이니까 대문자. 그리고 not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여집합을 써줘야죠. 결국 이 문제는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죠. 자, 한 봤으니까 생각나네요. 얘는 P에서 Q를 뺀 차집합이랑 똑같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0이 있고요. 4가 있어요. 여기 사이에 있는 게 바로 P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는 메꿔져 있고, 그 다음 여기 1, 2, 자, Q는 2보다 작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예요. 그 다음 여기 또는 X는 6보다 크죠. 여기 5, 6 있으면 6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Q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P집합이 있죠. 그 표시를 해봐요. P집합 바로 여기죠. 여기 빨간색 친 부분 바로 여기죠. 아, 여기 빼먹었네요. 여기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도 똥 비어 있고 여기도 똥 비어 있겠죠. P집합은 바로 여기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Q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집합이니까 반대로 돼서 구멍을 채워준 후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여기죠. 여기도 구멍을 채워준 후에 요렇게까지.
여기가 바로 Q의 여집합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은 어디예요?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여기겠죠. 그죠? 이렇게 중복이 이렇게 중복이 되게 되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X. 자, X바 X. 여기다가 X를 쓸게요. 우선 여기 사니까 X는 2보다는 크고, 그리고 채워져 있으니까 등호까지 써줘야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잘 안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이죠. 그리고죠. 그죠? 같이 중복돼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and x라고 하는 건 4를 쓰고요. x는 4보다 작게 있네요. 작고 구멍이 여기가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x라는 건 2보단 크고, 그리고 x는 4보다는 작거나 같은,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풀어보세요. 자, 중요해요. 이 문제는 반드시 수직선으로 풀어봐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